1월에 있었던 사고예요. 저도 네. 이제 좀 잊고 있었던 건데 네. 일단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억을 조금 이제 되짚어드리면 사실 뭐 재작년, 뭐 작년, 올해 노동계에서 가장 뉴스가 많이 됐던 단어가 중대재해처벌법. 맞아요.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에 논란 끝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9일, 그러니까 법 시행 이틀 만에 네.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이번 올해 설 연휴가 닷새였어요. 토, 일, 월, 화, 수 쉬는데 첫날 토요일 날 1월 29일 오전 한 10시쯤에 화면에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네. 그 채석장에 대규모 토사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고 밑에서 굴착기 등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세 분이 매몰이 됐습니다. 네, 매몰돼서 한 이틀 정도 수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생긴 중대재해 1호 사건이어서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수사도 좀 많이 기자들이 취재를 했었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 사건이라고 그때 보도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그러면 2달 반 정도 지난 네. 건데요. 아직 그러면 수사, 원인 조사는 진행 중인 거예요? 거의 이제 잠정적인 안이 나왔고 그 잠정적인 안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운 좋게 취재해서 보도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1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당국, 고용노동부가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 압수수색 갈 때도 보통 한 10명 정도 갔는데 이번에는 거의 50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50명이요? 왜냐하면 수사당국 입장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인데 1호 사건의 수사가 어그러지거나 재판이 어그러지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많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제가 고용노동부 출입하면서 이상했던 게 한 달, 2달, 지금 2달 반이 지났는데 네. 수사 결과가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중간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왜 기간이 좀 그렇게 긴 것 같거든요. 네, 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붕괴 원인을 아무런 이론 없이 빼박으로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정밀 조사 결과를 계속 추적하다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잠정안이 나온 걸 알게 됐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KBS가 취재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 결론이긴 하지만요. 그 토사가 굉장히 많은 양이 무너져 내렸던 네.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으로 일단 잠정 결론이 났나요? 사실 뭐 채석장이라는 현장이 사실 저도 거의 안 가봤고 우리가 대부분 볼 일이 뭐 많이 안 없죠. 가보셨을 거니까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요 모래성 놀이 아시죠? 이렇게 네네. 모래를 쌓아놓고 깃발 꽂아놓고 밑에 야금야금 이렇게, 파다가 넘어뜨리면 네, 지는 딱 그렇게 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 일단 채석장은 화강암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모래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화강암을 쪼개면 모래 성분은 모래가 되지만 모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종의 찌꺼기, 그러니까 폐기용 흙이 나와요. 그걸 이제 슬러지라고 하는데 네. 그 슬러지가 당연히 작업을 하니까 계속 쌓이겠죠. 당연히 쌓아둘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놀다가도 뭐 장난감이든 뭐 책이든 어느 정도 어지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적당히 쌓이면 놀아야죠.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슬러지를 20년 동안 안 치운 거예요. 20년이요? 20년. 2년이 아니라 20년. 2000년 초반부터. 그렇습니다. 거의 안 치운 걸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높이가 여기 화면 보시면 한 68m, 거의 70m 가깝게 저 정도면 쓰레기 흙이 어느 정도가 뭐 아파트 높이? 작은 산이죠. 작은 산. 작은 산? 예. 네. 그렇게 쌓여 있는 상태가 기본적인 요건이 있었고요. 근데 쌓여만 있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성처럼 이제 그렇게 높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밑에를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네. 기울기가 점점점 가팔라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깎여 나가니까요. 그렇죠. 밑에가 네. 깎여 나가, 밑둥이 깎여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흙이 쌓이는 상태에서 밑둥을 자꾸 건드리니까 임계점을 넘어버리니까 그 가파른 기울기가 그때 쾅 하고 넘어져 버리는데 때마침 불행히도 그때 밑에 이제 3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있었던 거군요. 사건이죠. 네. 근데 저 정도 규모면은 아무런 징후가 없이 바로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작은 돌이라도 예. 떨어지든지 사전 전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나요? 고용부도 그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은 항상 이제 예고하고 찾아오거든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9일에 사고가 났는데 1월 25일에 현장의 안전 담당자가 그 사고 현장이 무너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찍었던 거를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럼 결국 고용노동부가? 예. 네. 아니 고용노동부가 그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그 붕괴된 사진이 찍혀 있던 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석장의 안전 담당자가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혹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가 없었고 나흘 뒤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 나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알고도 조치를 안 했느냐? 이건 아직 규명이 정확히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었다면은 대피라도 하고 뭐 줄이라도 쳐서 좀 정밀 진단을 그게 이제 했어야 될 것 일반적이고 같은데 상식적이고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 했습니다. 안 네. 했는데 이제 일부러 안 했는지, 그러니까 개통을 밟아서 현장 안전 담당자가 다 보고를 했는데 네. 야, 하지 마, 냅둬 해서 일부러 안 했는지, 아니면은 담당자 선에서 보고를 안 해버렸든지, 혹은 보고했지만 그냥 잊어버렸든지, 그러니까 고의였든지 과실이었든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악을 했는데 조치가 안 됐다. 이건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책임의 어떤 경중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고 네. 처벌될지 안 될지 여부도 달라지고. 그럼 그 나흘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3표의 협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원들을 네. 진술을 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3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3표는 사고 당일에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냈어요.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네. 최대한 수사에 형실이 협조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냈지만 실제로 수사 과장들의 수사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좀 방해에 가까울 정도의 비협조다라고. 비협조가 물론 있었다. 고용부의 진단입니다. 예. 3표 측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물어보니까 일단 사고 당일에 3표 대표이사가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표이사님은 현장 여기 채석장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에요. 현장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곧 조사가 들어올 텐데 고용부에 사고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일종의 뭐 권유,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날씨 탓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자. 날씨가 뭐 흐리면은 좀 붕괴 위험이 그때가 높아진다 1월 이런 말이니까 식으로. 이제 네. 한 가장 추울 때 지나고 조금 날씨가 풀리는 단계거든요. 그 흙이 좀 해동되면서 녹으니까 흐물흐물해졌으니까 무너졌다라고 진술하자라고 권유를 하고 현장 소장에게 너 아래 부하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진술하라고 잘 얘기해. 일종의 이제 진술 방향 입맞추기를 한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현장에 기자들이 가서 KBS도 저희도 갔지만 막 담당자들, 목격자들 취재하다 보니까 결국 폐기용 흙이라는 게 슬러지라는 게 무너졌다는 게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이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슬러지를 안 쌓았다고는 못하겠다. 쌓여있다고는 하자. 다만 그 흙의 용도가 폐기용 흙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아주 고급 진흙 뭐 이런 걸 쌓아뒀다라고 하자. 그리고 20년 쌓아뒀다고 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 한 10년 이쪽 쌓아뒀다고 하자라고 또 입맞추기 한 정황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용부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걸 3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근데 사실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표이사 사장님의 핸드폰을 이제 열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통화 기록도 있고 뭐 메시지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고용부가 그 사장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압수를 했는데 아이폰이고요. 비밀번호를 못 여나요? 지금 2달 반째 풀어주고 있질 않아요. 다만 그래서 고용부가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사장님은 아니지만 사장님과 통화했던 상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그분들도 통화 중 녹음은 다 지웠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복원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 고용부가 보기에는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 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정반대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입장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일단 우리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권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수사 피의자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일종의 권리가 정당한 진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건 보호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약간 뭐 뉘앙스를 보시면 짐작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참 보는 입장에서는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사고가 난 지 지금 2달인데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3월 29일에 작업 중지 부분 해제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작업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3표는 아마 길거리 다니면서 레미콘 차에 좀 로고를 보셨을 거예요. 뭐 길가에 공장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골재를 채취해서 레미콘을 만드는 게 주업인 회사고 이번에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이 굉장히 큰 3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사업장이에요. 그걸 2달 반 동안 지금 작업을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3명이나 숨진 첫 번째 1호 사고가 났던 곳이기 때문에 작업을 재개하려면 당연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달 말에도 신청했을 때 고용부가 볼 때 방지 조치가 부족하다 반려됐고 이번 주에 또 신청했어요. 근데 또 허술하다 또 반려가 됐어요. 이건 결국 3표가 어떤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정말 그걸 실행할 의지나 진의가 있는지를 좀 의심하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행동이고 대목이죠. 아, 그러니까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나 반려가 된 예.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조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거네요. 빨리 해야지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산표가 지금 좀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할미키님, 비용 아끼려고 슬러지를 안 치웠나요? 하시는데 일단은 굉장히 장기간 다량의 슬러지가 쌓여 있었고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거의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기는 그런 걸로 합니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이제 산표 측이 과연 사고 징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은폐했느냐 아니냐군요. 그 고의냐 과실이냐의 부분이고 네. 결국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거고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예. 이 중대재해 1호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유죄냐 무죄냐 그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도 이제 정부 바뀌면서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탄압하는 법이다. 기업인들 범죄자 만드는 법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근데 1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정말 경영계 우려대로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1호 사건으로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그 향후 개정 논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이래저래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도 될 겁니다. 재판은 아니더라도 그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지금 일단 한 이번 늦어도 다음 달쯤에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 같고요. 네. 넘길 때 1차적인 어떤 중간 결과라도 발표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간꾸리님 결론은 인제네 하셨는데 다음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